그 옛날 해주 최씨가 세우고 여전히 해주 최씨들이 모여 사는 마을. 그 한가운데 해주 최씨 종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진의 해주 최씨 30대 정부 백성자입니다. 지금 여기 낭낭하신 지가 거의 600년 가까이죠. 19대에서부터 사셨으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게 한 번도 이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전해 내려오더라고요. 최충 어르신이 계시고 지금에 같으면은 뭐 사립학교 같은 구제학당이라고 해주회가 지금도 있답니다. 권력보다는 학문에 집중하라는 최충의 가르침에 따라 후손들은 문장과 덕행을 중요시했답니다. 뭐 어제 크게 못한 분은 없어도 학문에 먼저 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누구 안 끼치고 사는 것이 제 정부 노릇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양반가에서 태어나 공부까지 마쳤던 귀한 딸. 친정어머니는 딸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23살에 왔어요. 옆에 부부는 장흥에서. 아유, 우리 친정 어머니도 큰 며느리여서 뭐 큰 며느리는 대우받고 산 줄 알았죠. 근데 살아본 게 대우받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지. 할아버지께서는 여자가 정부로 가는 시집을 가면은 영의정급이다. 그런데 왜 반대를 해야? 그래갖고 갈등이 많았죠. 살림이 안 해봤지요. 집에서만 살았으면 한데 이제 늦깎이로 공부를 해갖고 살림은 내가 전혀 안 해보고 시집을 왔죠. 내가 못하니까 시어머니가 글도 배웠을런저거나 이것도 못하냐고 그러지. 친정어머니의 걱정보다 더욱 고됐던 종부 생활. 1년에 무려 17번의 제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나도 나가고 싶었어요. 나가시고 싶어서 우리 친척들 오시면 저도 좀 나가고 싶은데요. 저 좀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다 이 동네 사람이 다 떠도 정소는 못 듭니다. 그러고 다 그러면 그때에는 막 눈물이 나서 죽겠어. 그런 말을 들으면. 23세 시집을 와 어느새 87. 종부의 삶과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쫓아 집안일을 배우며 하루를 한 해를 보냈습니다. 종부의 교과서였던 어머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장이었죠. 장 담는 것은 우리 시어머니 본을 못 봤지. 사람도 나면은 항토 깔잖아요. 그리고 소도 새끼를 나면은 항토 깔고. 그런데 그렇게 장 담은 날도 항토를 깔아요. 그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여기 이 집에 장 담는 날을 항토 깔고 그렇게 장제를 지내는 것이다. 장이 제일 귀중하잖아요. 우리가 밥상에도 장종지가 먼저 놔져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장이 부주도 갔어요. 그 장이 없는 집이 대사를 치거나 상을 당했거나 할 때 장이 없어요. 그러면 부주로 장을 또 담아서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이 항아리를 시집 오셔서 쓰셨고 이제 저도 이걸 쓰고 그러니까 아마 이 항아리가 몇백 년이 됐는지는 몰라요. 장독이 2개 이렇게 3장하고 여기 묵은 장하고 그래갖고 해년마다 장을 여기다 보태요. 조금씩. 저는 시집 올 때에 태백에 또 메주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메주도 이렇게 갖고 와서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시어머니가 메주 그거 들고 나보고 따라가자, 장광에 따라가자 해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아까 그 장독에다가 그 메주를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게 보면은 양가의 화합인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생각해 보면
장이. 어쩌면 종가의 장은 시댁 물림, 친정 물림이 아닌 종부 물림의 결과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장을 이용해 담가 먹었던 해주 최씨 종가의 내림 음식 즙장. 참 맛있더라고요. 왜냐면 삼삼하니까.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중간이잖아요. 근데 채소가 들어가지. 어떤 집은 가면 생즙장을 담아. 이거 생으로 담으면은 오랫동안 못 담아 먹지. 그런데 우리 집은 이렇게 염장을 다 해놓고 담을 때마다 그 내 꺼내서 담잖아요. 이제 고추잎 따서 이제 다듬어서 염장 시키려면은 밤에 일을 못하지. 그거 고추잎 밤이면 하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식품으로 예전에는 집집마다 담가 먹었다는 즙장. 덕분에 다양성이 오롯이 담긴 장이었지만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는데요. 이건 누룩. 백정자 종부 덕에 해주 최 씨의 즙장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저도 담아만 먹었지 학술적으로는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1600년대부터서 담았더라고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다 담아 먹었는데도 지금 후손들이 하나도 담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동네도.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오래 같이 살았잖아요. 저랑. 그러니까 이제 즙장 담자 그러면 담고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년마다 조금씩 담아서 먹는 것이 명인을 만들었어요. 집안의 음식으로 때마다 자연스레 담가 먹었던 즙장. 조금 싱겁네. 물 넣었잖아요. 방금 금방 사가요. 그 누룩하고 약질금하고 메주가리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금방 사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안 하고 딱 해놓고 잠깐 일 좀 보고 이야기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 넣으면은 이 적기가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이고 음식이고 서서히 한 것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묵묵히 만들어 온 즙장. 그 즙장이 백정자 종부를 명인의 반열에 올려주었습니다. 아 좋죠. 왜냐면 평범하게 그냥 한 개의 며느리로 사는 것보다도 그렇게 이렇게 즙장을 내가 이렇게 이어서 해서 조상님들께 또 좋은 일을 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즙장과 종부가 종가의 문턱을 넘어 세상 밖으로 나간 순간이었습니다. 주로 여름에 담가 먹는 즙장. 더위로 입맛을 잃었을 때 즙장만한 반찬이 없는데요. 장을 활용한 또 다른 음식인 열무된장김치 역시 해주 최씨 종가 여름 밥상의 단골 손님입니다. 생열무를 절이지도 자르지도 않고 그대로 넣는 것이 특징인 된장 열무김치. 밥국에서요 이렇게 길게 내붙이면 먹으면 맛있어요. 백정자 종부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랍니다. 종가의 내림 음식이라고 하면 화려하고 귀한 것만을 떠올리기가 쉽죠. 그러나 식구들을 위해 또 부리던 일꾼들을 위해 매일 차려내던 음식들은 생각보다 소박하고 정갈하답니다. 음식을 완성하자 때맞춰 내리기 시작하는 비. 몇 가지 반찬을 더 얹어서 아들, 이웃 사촌과 둘러앉았습니다. 한사람 집이 늦게 이제 와갖고
역시나 즙장에 가장 먼저 손이 가는 백정자 종부. 갓 지은 보리밥 위에 즙장을 척 얹어서 쓱쓱 비벼낸 다음에 된장 열무 김치를 얹으면 임금님이 부럽지가 않답니다. 여름 내에 이제 그렇게 집장에다 밥 먹고 가을에 이제 추수 다 해갈 때에 이제 시제를 모시잖아. 그러면 시제 모실 때에 또 집장을 조금씩 담어. 남자들 또 돼지 잡고 뭐다고 하면 입이 그렇게 뭐다고 여자들 또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해서 집장에다 밥 비벼 먹지 이제 쌀밥 해서. 이제 우리 동네가 콩이 제일 많이 난 동네예요. 여기 군동면에 관내에서 혼자 3,000평까지 이렇게 혼자 콩농사 짓고 그랬어요. 셀 수 없이 부렸던 일꾼들, 셀 수 없이 차려내던 밥상. 이젠 일꾼 대신 장 항아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벼가 사작에서 들어오기 전에 콩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콩이 하대를 받아 창고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아까 그 토방에다가 절비하게 이렇게 콩을 보내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장사꾼들이 와서 그냥 미리서 싸게 가져가 버리고 억울해 죽겠어. 그래서 이걸 장으로 해보자는 것이었어. 마을의 정신적 지주에서 경제적 구심점까지 맡게 된 백정자 종부. 1991년부터 마을 분여회를 꾸려 전통 장을 만들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돈도 오기도 하지만은 옷도 사서 보내고 우리 애기들 크니까 애기들 옷도 사서 보내주고 그러면 그것이 버는 것이라뇨. 그러면은 그 콩값보다도 더 오는 거예요 돈이. 그래갖고 이제 분여회 결성을 해가지고 좀 내가 당돌하게 나섰지. 집안의 장과 마을의 장까지 이름 배로 늘었지만 종부라는 이름에 갇히지 않고 또 다른 타이틀을 만들어 훈장처럼 달아왔습니다. 바쁜 하루 끝, 두 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백정자 종부. 직접 만든 보리 단수를 이웃들과 나눠 마시는데요. 건강하십시오, 모다. 옛날에 우리 전통 보리담수 먹어. 옛것을 놓지 못하는 것은 종부의 덕목일까요? 이 할머니는 이 일을 안 잊고 끝까지 이렇게 하셔. 아까 만났어요. 참말로 만나. 맛있어? 옛날 만나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한 가지 음식이라도 종가의 표를 내는 것이 좋더라 살아보니까 우리 집은 집장 담는 집이다. 그렇게 맘먹고 해라 그러면 그냥 그런 것 안 먹으라고 해버리면은 그건 영원히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끈질기게 지키고 있는 것이 좋지. 노파만 보였던 종택의 문턱을 내림음식과 함께 넘어선 종부. 종부의 이름 안에 갇히지 않은 그 삶에 박수를 보냅니다. 높은 산과 맑은 물, 비옥한 땅을 갖춘 고장 거창. 덕유산이 병풍처럼 둘러진 강동마을에 들어서자 웅장한 기와집들이 줄지어 나타납니다. 그 중앙에 위치한 집이 바로 오늘의 종가입니다. 사대부 격식에 딱 맞는
조금 더 흐트러짐 없는 가옥이죠. 이제 집이 건축이 된 거는 한 200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순조 시절이 싶습니다. 제가 본관이 전준유고, 예, 유성규입니다. 이제 여기 동계 정온 선생님의 15대 제가 종부고, 저희 어머님이 14대 종부시고. 근데 뭐 종부의 소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남들이 판단할 일이고. 네. 조선시대 이름난 학자로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와의 화친을 강력히 반대하며 자결까지 시도했던 동계 정원 선생. 고택에선 아직도 그 꼿꼿함이 느껴집니다. 정원 선생님 충신을 기리느라고 정부에서 하산 토지가 많고 했으니까 잘 살았죠. 집도 이렇게 거창하게 지으시고. 이 고건축 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고는 아, 이 집은 공장 목수가 안 짓으면 이렇게 잘 짓을 수가 없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지어졌다고. 좀 굉장히 아름다워요. 유흥준 교수님이 우리 집을 아주 좋아하시죠. 당신 책 4권인가 거기에 우리 집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가고서 머물고 싶은 집 3곳을 추락하면 우리 집이 들어가 있다고. 200년 세월이 담긴 고택은 건축 박물관이자 역사 박물관 그 자체입니다. 저 앞에 있는 현판들은 문관공, 동계 정원시 가락고, 예. 나라에서 임금님이 하사하신 현판이에요. 그 충신당이라 저기 써져 있는 게 조사 김정희 선생님이 썼던 건데, 진보는 지금 박물관에 있고, 저거는 지금 사본입니다. 박물관에 저희 물건들이 많습니다. 예, 옛날에 입었던 이복이며 뭐 기증한 건 아니고 기탁시켜 놨어요. 예, 그렇게 아주 뭐 귀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안채 같은 경우에는 흉년에 구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양식이 없고 사람들이 모두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민하기 위해서 집을 짓어요. 석가래 하나 가져오면 쌀 얼마 주고 뭐 그래가지고 안채가 지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1500평 대지 70칸의 건물 대저택입니다. 집안 곳곳 종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그만큼 자부심 또한 가득 묻어 있답니다. 스물여섯 꽃다운 나이에 시작된 종부의 삶. 어린 나이였지만 종가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종가고 종부라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느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이 규모가 이만합니다. 친정이 그렇게 큰 집이었고 우리 외가도 그런 집이었고 다 그러니까 풍기아 집 밑에서 산 사람들이니까 부담감을 느끼고 그러진 않았어요. 종가의 문화를 잘 알고 이해하는 며느리를 누구보다 아꼈던 시어머니. 결혼 전부터 며느리감으로 콕 찍으셨답니다. 어머님이 저를 처음 보시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전화하셔가지고 보고 싶다, 뭐 맛있는데 뭘 같이 먹고 싶다, 뭐 그러면서 하도 어머님이 살갑게 저한테 하셔서 나를 꼬우시길래 뭐 가면 용산 올라앉을 줄 알았어요. 시집 오면. 그때만 유통기한이 1년입니다. 힘들었죠. 내가 철도 없이 왜 26살에 이리로 어머님한테 꼬이가지고 펄쩍 뛰어왔노 싶은 게 자식이 없으면 내가 벌써 갔지 싶습니다. 자식이 무려 3이나 돼가지고 못 가고. 종가의 가장 큰 행사는 역시나 제사죠. 제사 역시 야무지게 치러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1년 365일을 먹고 살잖아요. 성당에 가면 매일 미사하고 교회도 매일 기도 좀 모임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조상 1년에 한 번 챙겨 들으니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아, 내가 이 돌아가신 조상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수고를 조금 해드리면 어른이 정말로 영혼이 기뻐하실 것 같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예, 그거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안 했어요.
제사를 치르고 손님을 맞으며 자연스레 발달한 종가의 음식 문화. 크고 넓은 들판이라는 뜻을 가진 고을답게 풍부한 식재료에 최부잣집의 레시피까지 더해져 정원 정가만의 내림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음식이 참 화려합니다. 종가에서 대대로 손님 접대하던 음식이 종가 음식이라고 하는 거죠. 어머님 경주에서 오셨으니까 경주 최부잣집이니까 맞다리시거든. 그러니까 어머님이 손님만 오면 접대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셨으니까 어머님 음식하는 거 어깨너머로 보고 배워가지고 그게 적게 되고 집에 음식이 됐어요. (400년) 넘게 종부들의 손을 따라 이어져온 정원 정가의 내림 음식. 술 한 채가 사람들이 많이 먹어보지 않고 손님이 오면 어렵건 제가 저걸 내놓습니다. 술 한 채. 잔물을 만들어 놔야죠. 옛날엔 사구에 갈았습니다. 줄이 오목오목하게 돼 있어가지고 볼 형태로 돼 있는데 방망이로 갈기도 하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숟가락으로 가시더라고. 난 그걸 보면 답답해가지고 거기에 소금, 식초, 설탕 그걸로 간을 맞춰가지고 달걀을 반숙을 해가지고 한 7분 정도 그렇게 빨리 삼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삼키라고 불을 세게 해놓으면 그게 버르륵 하고는 흰자가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흰자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불을 약간 낮춰가지고 삶아야 제대로 붙어있거든요. 밑에 이제 게살이나 문어 이런 거 뭐 깔고 저희 친정에서는 영덕이 가까워가지고 게살을 넣어가지고 먹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오니까 게살은 별로 안 쓰시고 경주에 거기 해산물이 많이 나니까 문어를 쓰시더라고. 다 되면 계란 위에다가 고명 얹고 그리고 마지막에 잔물을 붓죠. 시원하게 먹는 음식이에요, 원래. 여름에 주로 많이 해놓죠. 계란 안 깨지게 잘 가는 거. 높은 곳에서 깨면 철썩하고 물에 하면 그 옆에 흰자들이 다 그만 퍼져버리잖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해야 조심스럽게 해야 고기 그대로 좀 남아있지. 다른 집엔 저 해물 줄 모릅니다. 우리 집만 하지. 문턱이 다를수록 번성한다는 종가. 손님이 오는 날보다 오지 않는 날이 더 드물기에 종부에게 손님상 차리기는 생활이 됐는데요. 손님상을 차릴 때마다 칭찬받던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좋아하는 게 고추 소찜을 참 좋아합니다. 이거 안 먹어본 거다 그러면서. 고추 소찜도 어머님이 최부잣집에서 하던 음식이에요. 먼저 준비해야 될 게 고기 다짐육, 소고기 다짐육을 가지고 냄새 안 나게 양념을 해놨다가 그걸 이제 볶아야 되죠. 그리고서는 고추를 T자 모양으로 금을 내가지고 그게 안에 있는 씨를 빼내고 떨어져 나오지 말라고 거기에 전분을 속 피에 발라주고 그 자리에 이제 고추소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추소찜을 만드는 1차적인 절차는 끝나고 그 다음에는 고추를 찌잖아요. 또. 고추가 아작아작하도록 푹 찌면 안 돼요. 식감이 좋으라 그러죠. 아삭아삭해야 되니까 고추가 물러버리면 물컹물컹하잖아요. 김이 난 후에 한 1분 정도 있다가 꺼내면 됩니다. 고기에 이제 소스를 발라주죠. 새콤달콤하게 그러면서 마늘 향이 나고 하게 소스 발라주고 그 위에 잣가루를 뿌려주고 그러면 끝이에요.
고추 소찜이 손이 많이 가죠. 손이 많이 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밥값을 많이 내는 사람 줍니다. 저희 집에서 꼭 우리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하면서 특별하게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관공서 같은 데도 들어 그렇고. 그럴 때는 이제 저걸 선보이죠. 청출어람. 시어머니께 배웠지만 이젠 시어머니보다 더 잘하게 된 음식도 있답니다. 제 육포는 제가 선수입니다. 잘합니다. 자신 있어요. 그래야 레시피는 다른 사람한테 안 가르쳐 줍니다. 대충 말하지. 그게 엉덩이 살이 우둔살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등급이 높은 걸로 우둔살. 부드럽습니다. 딱딱하지 않죠. 그게 우리 집 육포의 특징입니다. 제가 그 습도 조절을 아주 그것 때문에 항상 신경 쓰면서 널어놓고는 항상 신경 쓰면서 합니다. 그래서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저마다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생업을 위해서 다 떨어져 사니까 뭐 우두커니 큰 집 가지고 있는 큰아들만 항상 여기 지키고 있죠. 밖에서 살다가 제가 들어온 게 61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뭔가 여기 와서 시골에 와서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하면서 그래서 된장을 시작했는 거예요. 된장 고추장. 간장을 먹어본 사람들은 얘기가 이 간장은 뒷맛이 단맛이 난다. 그러면서 심하게 어떤 분은 뭐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한다고 1년에 막 1.5리터 병으로 우리가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막 8개씩, 9개씩 사는 사람도 있어요. 된장, 고추장, 간장 세 가지를 파는데 한 12년 됐습니다. 모든 음식 재료는 원재료는 뭐 특별한 맛이 있습니까? 제마다 조금 특성은 있지만은 그게 그 양념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지 맛을 제대로 이렇게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양념의 분량을 어떻게 잘 믹스시키느냐 그것 따라서 음식 맛이 영 달라져요. 나이를 먹고 연륜이 쌓여도 가벼워지지 않는 종부의 소임. 내림 음식을 잇는데도 종택을 지키는데도 희생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9년 됐지 싶습니다. 고택들을 저렇게 놔두니까 허물어지고 뭔가 수입원이 있어야 고택에 들어와서 살 것이고 고택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문화재청하고 관광공사하고 지원을 해줬어요. 여기서 발표회도 하고 나도 모임도 여기서 하시고 뭐 손들 오면 다 이 공간은 좋아하십니다. 자부심을 느끼는 것보다는 그냥 내한테 주어진 숙명이다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뭐 우리 집 음식은 내가 우리 집 음식이려니 하고 그냥 하는 거고 그래요. 집안 간의 인화관계, 친목을 잘 도모하고 인화관계 그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지. 구심점이잖아요. 이 종가는 우리 일족의 구심점이잖아요. 며느리가 오고 딸이 오면 요런 우리 집의 특색 있는 음식이니까 그렇게 늘 하라고 얘기는 하죠. 가가호마다 음식이 어떤가 그는 정말로 음식 문화는 정말로 필요하죠. 종가의 문화와 역사를 잇고 가문을 이끄는 조용한 리더. 종가의 안주인이자 중심인 종부, 유성규 종부의 레시피였습니다. 대대로 이어진 종가의 역사. 종부에서 종부로 전해진 내림 음식의 레시피. 종가의 수많은 유산 중에 어쩌면 가장 빛나는 유산일지도 모르는 종부의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곳곳한 절개를 자랑하는 대나무의 고장.
그곳에 한때는 담양 버금가는 큰 거울이었던 창평이 있습니다. 대나무 못지않은 절개를 가진 큰 인물을 키워낸 곳, 자부심이 남다른 마을 한가운데 학봉종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의리의리하지 않지만 반듯하게 정돈된 종택입니다. 한말 때 우리 증조부께서 의병대장을 하셨어요. 의병대장 집이 있다고 일본 놈들이 그 종가를 불을 질러 버렸어요. 거기에 사당 입회하고 시간장만 남아서 보존이 돼 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일제시대에 집이 없이 살다가 47년도인가 집을 어려워서 이렇게 조그맣게 지었대요. 종가다운 집이 아니지. 임진왜란 때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망설임 없이 나섰던 장흥고시들. 나라에서 그 공을 치하해 자손만대 그 뜻을 기리도록 했는데요. 고난과 영광을 반복하는 역사 속에서 지켜낸 신위와 시간장. 이 걸쭉한 시간장 속에 종가의 사연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종가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을 소중히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간장을 아마 그때부터 그 손조들이 소중히 여기고 이때까지 보존해 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장이 장독대에서 햇볕 오래 벗다 보면 소금 돼버려요. 그 전에 시어머니가 겨울이면 조청을 만들어서 갱엿으로 갱엿 덩어리도 넣고 또 간장도 해서 보충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존이 되지. 예, 그래서 나도 그 시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마다 장을 담궈서 걷다가 붓고 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시간장. 종가 레시피의 중심인 시간장. 그렇게 더욱 온 마음을 다해 지켜내고 있는데요. 수백 년을 버티며 모방할 수 없는 맛과 가치를 더해갑니다. 이런 귀한 시간장을 인심 좋은 남편이 여기저기 나눠줬었답니다.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뭐 모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몇십만 원을 주고 참 한 병을 팔으라고 해도 거절했어요. 시간장은 종부의 할 일 중 하나일 뿐 사대 봉사에 불천이 제사까지 1년에 10번이 넘는 제사. 그리고 종가의 안주인인 종부로 산다는 의미와 무게를 알기에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남편. 그러나 이녀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가니까 일도 많고 그런 데로 시집을 안 간다고 했는데 3년 만에 또 나와가지고 나도 안 가고 이제 여기도 안 가고 있으니까 또 나와가지고 또 이제 막 거기 이제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중매로 그렇게 오게 됐어요. 시어머니 혼자 계셨는데 종가 문중 어르신들이 와서 다 타보고 어르신들이 들락거리고 제사 때면 손님들이 멀리서도 왔어요. 그전에는 그 제사가 지금보다 다 간소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불천이란 그 학봉 할아버지 불천이 제사가 그때부터 지금 방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 유과, 약과 그런 것도 다 했어요. 약과도 다 만들고 조과 다 만들었어요. 송화다식도 만들고.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로, 그 며느리가 또 며느리에게. 수많은 여성들이 종가의 레시피를 완성시켰습니다.
손님 맞이도 한몫했답니다. 이제 그때 가을에는 이제 보통 시래기 넣어서 추어탕도 하고, 겨울에는 이제 곰국도 끓이고 시래기국도 끓이고, 제철에 따라서 나온 식재료를 텃밭에 가꾸는 것보다 해서 다 손님 접대하고 그랬죠. 대밭이 있어서 대밭에 죽순이 항상 나오니까 그것을 봄이면 꺾어서 이제 저장을 했다가 나물도 제사에 나물도 쓰고 찌개에도 넣고 탕에도 넣고 그게 죽순 회 무침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이용을 했어요. 죽순이 특이하게 막 향이나 무엇이 강하들 안 해놔서 무슨 음식에 다 어울려요. 그래서 나도 참 시어머니 허여신 거 보고 배워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우리나라 죽순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담양. 학봉종가의 뒤뜰에도 봄이면 죽순이 올라오는데요. 종부들은 가장 담양스러운 재료를 지혜롭게 활용했습니다. 이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어린이와 노인도 쉽게 먹을 수 있고 막 부쳐도 식어도 고소한 맛이 특징인 죽순전. 제사상은 물론 손님상에서도 한자리를 든든히 채워준 음식입니다. 죽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나물이죠. 학봉종가에서는 소량의 씨간장으로 맛과 색을 내서 볶은 다음에 이렇게 들깨즙을 넣어 마무리하는 게 특징입니다. 썩어도 준치다고 한다고. 옛날에 그 준치가 그렇게 맛있어서 그 먹기가 참 곤란하고 가시가 많아가지고 가시 발라서 먹으려면 너무 힘들고 또 노인들은 눈이 어두우니까 가시도 잘 보이도 않을 테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준치를 호를 떠서 그것을 다져서 잔가시는 다 다져서 큰 가시만 빼내고 다져서 그것을 완자로 만들어서 준치 완자탕을 하시더라고요. 종부에게 제사는 일상, 젖빈객은 덕목이라고 합니다. 이 덕목을 빛내주었던 생선이 바로 이 준치. 다진 생선살에 양념을 더해 또 다시 다지고 손목이 아려울 때쯤 동그랗게 뭉쳐내는데요. 신선한 생선을 사용해야만 잘 뭉쳐진다고 합니다. 제사든 젖빈이든 마무리는 술이죠. 제사도 줄고 손님도 뜸해졌지만 종부의 부지런함은 변치 않아서 여전히 때마다 술을 빚습니다. 소나무가 많으니까 송엽주, 또 이제 가을에는 거기다가 이제 국화주도 할 수 있고, 봄에는 목련이 나오니까 목련주.
이렇게 차려놓고 보니 절개와 품위의 상징들이 눈에 띕니다. 대나무와 소나무를 가까이에서 명예 높은 종가가 되었는지 아니면 명예 높은 종가라 대나무와 소나무가 따른 건지는 모를 자식들이 일입니다. 아직 젊고 나이 들어서 사회생활 하니까 아마 나이 들면 저기도 이제 집이고 고향이고 하니까 들어와서 함께 여기 와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가서는 이제 함께 데리고 가르쳐야죠. 그래서 우리 집 그 전통과 그 문화, 제사도 문화고 다 음식도 문화 그런 것을 배워서 쭉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봄이면 힘차게 솟아나는 죽순처럼 오랜 시간 종가에 뿌리 내리고 살아온 종부.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세월을 거듭하며 단단해지는 죽순처럼 종부의 삶과 레시피는 앞으로도 곧게 이어질 겁니다.